다음 주부터 장마가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 지역을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실종된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설 대목을 앞두고 발생한 과일 화물차 도난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동안 훔친 과일차만 50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경북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도루묵이 독도 해역에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피해가 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위험 지역 주민들인데요. 박재영 기자가 재해 위험 지역을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산발을 비롯한 강력한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지난해 경북에서만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1명, 이재민 1,900여 명, 재산 피해 1,360여억 원.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을까? 대구 침산동의 한 마을을 가봤습니다. 집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면 절개지 벽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어른 한 명이 겨우 지나가기도 어려울 만큼 산비탈과 주택이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낙석과 산사태 등이 발생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특히 장마철이면 초긴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고 말고지 시가 절박하다가 많이 떠져 오만 나무 버리고 뭐 얇아진 거 다 내려지. 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돼 주택 87동을 이주시킬 예정이지만 빨라도 내년 말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청도군의 한 지방하천. 주변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곳으로 2010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포함돼 다리를 놓고 뚝을 높이는 하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4월에나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올여름도 긴장 속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걱정되는 게 이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내년 4월달까지 한다 하지만 원래 이 침수가 어떻게 될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위험지구를 정비하고는 있지만 사업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대구시는 노곡 조야동과 다사 서재리 인근 등 4곳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2015년쯤에야 사업을 모두 끝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168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도 39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지만 89곳은 내년이 돼야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이 가운데 54곳은 2016년 이후에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태풍과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곳에선 다가오는 장마가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 선선해서 좋았는데 주말과 휴일은 또 덥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음 주 화요일쯤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약하게 비가 오면서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러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고 내륙 지방은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이례적으로 남부지방이 아닌 중부지방부터 시작될 텐데요. 중국 중북부 지방에 머물고 있던 찬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어 중부지방부터 장맛비가 내려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장되겠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서 대기 불안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는 우리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시작되겠습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지속이 되겠고요. 이 장마 기간 동안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이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대구시는 경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홍역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홍역 예방을 위해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 4살에서 6살 사이에 한 번 등 모두 2번의 홍역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홍역에 걸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소아나 청소년은 예방접종을 했는지 확인한 뒤 출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3일 임시 개통된 뒤 무료로 운영됐던 상인박물관 4차 순환도로 앞산터널로가 내일 새벽 0시부터 통행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은 소형 기준으로 상인에서 파동 구간이 900원, 파동에서 범물 구간이 500원인데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나 1600cc 이하 친환경 자동차는 통행료의 60%를 감면해주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대구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관련 토론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득표율, 지지도를 떠나 대구에서 존재감 자체를 좀처럼 느낄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통렬한 자기 발상을 바탕으로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대구 정치 복원을 제시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생활 정치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야권 전체와도 힘을 합치고 또 대구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여당과도 힘을 합쳐서 대구가 정말 발전할 수 있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구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명예 지역위원장으로 위촉해 지역 현안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중앙당 정부직 당직자 선임에서도 대구 등 13 지역을 적극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사무부총장이라든가 정책위 부의장이라든가 어떤 정조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특히 대구 경북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13 지역에 우선적을 배려하자. 이런 게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그 지원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여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석패율 제도,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이끌어내는 등 법률과 제도를 통해 지역주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늘 오후 민주당 대구시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양승조 최고위원을 통해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신공항 건설이 국정과제와 공약 가계부에 포함되고 밀양과 가덕도를 대상으로 한 수요 및 입지 타당성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남북권 신공항 조기 건설을 내년 지방선거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과일 행상 트럭만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 그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역시 과일 행상을 했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주택가 골목길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낀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화물차 쪽으로 다가갑니다. 행인이 나타나자 마치 자기 차인 양 운전석 쪽의 문을 열쇠로 여는 신용을 합니다. 행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조수석 쪽으로 가서 공구를 이용해 문을 엽니다. 경찰에 잡힌 용의자는 뜻밖에도 70대. 70살 김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과일이나 농산물을 실은 화물차 50대를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런 훔친 농산물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면서 다시 직접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화물차만 이렇게 했어요? 그건 한 게 아닙니다. 버려진 차량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범행에 사용된 장갑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도둑을 맞아 살 길이 막막해졌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오잖아요. 한 100만 원 남는데 또 틀리니까 또 그 빚이 또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더 막 그래 되니까 그래 요즘은 일도 못해요.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도루묵이 독도 해역에도 서식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개체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독도수산연구센터가 최근 수심 60에서 150m의 독도 해역에서 회유성 어자원양을 조사한 결과
도루묵과 오징어가 주로 잡혔고 이 가운데 어린 도루묵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동해 깊은 바다나 경북 연안으로 남하하는 도루묵이 동해 중부 해역인 독도까지 이동한 겁니다. 독도에서 도루묵 어군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6년부터 독도에게서 직접 수산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동해에서 중요한 자원인 도루묵이 어획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도루묵 어획량이 급격히 줄자 정부와 지자체들이 도루묵 산란장을 조성하는 등 어장 관리에 나서 어자원이 회복된 결과입니다. 도루묵 어획량은 1980년대 10,000톤 이상이던 것이 꾸준히 줄어들어 2008년에는 2,700톤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5,000톤대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연안 곳곳에서 갯녹음 현상으로 도루묵의 산란처인 해저류가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독도 주변 해역은 대황과 감태를 비롯한 대형 갈조류가 풍성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등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동해 어자원의 보고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대 교수회가 오늘부터 총장 직선제 유지를 위한 학칙 개정안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수 총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교수회가 제시한 학칙 개정안은 구성원 총의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고 총장 후보자 선거 등록을 한 차례로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많으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금 8억 3천여만 원과 청소년 인성교육 국고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 전 성균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 축제의 도구로 사용했고 성균관장직은 사임했지만 여전히 산하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지역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기념식을 열었고 이보다 앞서 두류공원에서 사진 전시회와 치매 검사, 효 가훈 쓰기 같은 효행 행사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올여름 예상되는 사상 최악의 전력 부족 사태와 그 파장을 진단하고 대책과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최근 인사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대구 시내 한 주차장에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소가 접수돼 해당 경찰관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에서도 자율방재단 연합회가 꾸려졌습니다. 위험 지역을 미리 살펴보고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 등의 활동을 해온 자율방재단은 대구의 경우 구군 지역 회원이 2,400여 명인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오늘 연합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8,153만 원, 이보다 비싼 전세 아파트는 전국 55만 9천여 가구로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